안녕하세요. 더 배움 NCS 강사 이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강이 되겠습니다. 5강. 자, 5강에는 우선 챕터 2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접속어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약관 활용이 되겠습니다. 약관 활용. 근데 우리가 그 접속어 같은 경우는 기존 강의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약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교재 49쪽이 되겠습니다. 접속어를 보시게 되면은 접속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흔하게 나오고 있는 접속어 문제 유형은 상반된 관점을 지니고 있는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 또는 인과관계, 그러므로와 관련된, 또는 그 앞과 뒤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는 순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또는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하나의 접속어 정도는 예컨대, 예를 들면, 예시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또 있겠죠. 자, 1번에서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네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그것들이 합리적인지 혹은 비합리적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문제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이다. 십자 말풀이가 이런 성격이 되는데 충분한 어휘가 주어지면 빈 공간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합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A 부분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A 부분에는 그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속임수나 함정을 과업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은 상황에 겉보기 와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역시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B에 해당하는 접속어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은 속임수의 성격에 대한 사물을 꿰뚫어 본다라는 통찰을 그 사람이 습득해야 한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는 습득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제목은 비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저희가 지문에서 했다시피 그러나 그러므로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지문을 통해서 바로 통찰과 습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번이 되겠고, 자, 4번은 지금 스핑크스가 오디푸스에게 제시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오디푸스의 사례는 비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의 예로 제시가 되고 있는 십자 말풀이를 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어의 마지막 문제 5번에서 8번까지 51쪽, 52쪽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지금 지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 빈칸은 고수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맥적인 의미에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빈칸의 접속어는 역시 상반된 관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가 들어가면 되겠고,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문장에 대해 반대의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전체 지문에 대한 제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5번은 3번으로 바로 답을 이끌어 주실 수가 있겠고, 6번은 2번에 고수와 수정이 되겠고, 마지막 7번 그러나 하지만의 둘 다 역접 2번, 그리고 8번 사원들의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본문에서 지금 지속하지 않는 기업은 변화하지 않는 기업만큼이나 확실히 붕괴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으로 쉽게 정답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에 해당하는 약관 활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관 활용 같은 경우는 그 전 4강에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정보 파악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본 문제 지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 활용에 대해서도 주어진 정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오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 활용도 역시 마찬가지 주어진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53쪽부터 나오고 있는 약관 활용 첫 번째 1번에서 3번 문제까지가 되는데, 자, 지금 주어진 지문, 지금 주어진 조건 약관을 보게 되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고 바로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된 질의응답을 검토했다가 되겠고, 답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거기에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행기간에 따라 계약금 환급부터 여행경비의 3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1번 선지는 우리가 약관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행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개시 일로부터 며칠 전에 통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몇 프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지금 뭐 48만 원의 패키지의 여행을 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내용들을 예약 구매했다. 만약 날씨에 의해서 이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금액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저렴한 가격이지만 환급 불가의 방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환급이 되지 않고, 만약에 사업자에 대한 환급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이 되었을 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약간 활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면은 이번에는 주어진 문제 조건을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행자의 사유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문제 선지 4번을 보면 여행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해야 될 경우에 7월 5일에서 9일 취소 통보 시 지불한 경비 30% 배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약관 방침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4번으로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55쪽에서 56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4번에서 6번 문제까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12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12조의 1항이 나오고 있는데, 신청 또는 변경 시에 허위 내용에 대한 등록이다 라는 것은 5번 문제와 관련 있고, 그 다음에 12조의 1항을 보시게 12조의 5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6번 문제와 관련 있는 약관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조에 대한 13조 5항에 대한 지금 약관은 4번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은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약관에서 방금 언급한 드린 바와 같이 13조 5항에 대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으로 쉽게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약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골라내냐,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A씨는 친구의 이름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도메인 업체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12조 1항에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언급을 했었을 때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는 사용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면은 K씨는 위에 이 약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6번에서 나오고 있는 지문은 아까 12조 5항이 있었었죠. 12조 5항의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사정 승낙 없이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번의 2번 선지는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 6번의 12조 5항에서는 저작권 등의 지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6번의 정답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에서 59쪽으로 나오고 있는 7번에서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조 해당하는 약관이 나오고 있고 10조의 7항을 보도록 하십시오. 10조의 7항을 보시게 되면은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라고 해서 7번 문제와 연관이 되겠고, 11조의 1항에 나오고 있는 회원이 서비스에라는 것은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2항에 해당하는 회사는 회원이라고 나오고 있는 경우는 8번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정답 3번이 되는데,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예이기 때문에 10조 7항에 근거해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회원님의 게시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조 2항을 참고해서 선지 2번에 나오는 것처럼 응대를 하면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11조의 1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11조의 1항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은 60쪽에 나오고 있는 10번, 12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6조에서는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6조의 2가 되겠습니다. 6조의 2항 같은 경우가 11번 문제와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조의 4번, 그러니까 6조의 4항이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의 2항은 12번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자, 10번 문제에서 제가 택배를 받아야 하는 날짜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집을 이사해 택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조의 4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약간 조항에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은 수화인과 고객 모두 운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은 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2항. 자, 6조의 2항을 보시게 되면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라는 것은 내가 보관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요거는 문제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12번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파손이 가능한 유리가 운송물인데 포장 상태가 불량하였다. 우리 약간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조가 포장이 되겠죠. 포장의 2항을 보시게 되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서 포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조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계속해서 이어서 62, 63쪽에 13번에서 1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배송 안내와 관련해서 배송비 2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다, 배송지역, 배송업체, 배송기간 이런 것들은 주어진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환 반품 배송비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공지사항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정보 파악을 하고 정보를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배송비는 2만원 이상 무료 배송일 때 2만원 이상일 때만 무료 배송이다. 이걸 우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조건을 보면은 제가 3만원 상당의 제품을 7월 5일 토요일에 구매를 하고 오늘 7월 7일 월요일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송기간 다 주어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발송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4번을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다가 나오고 있는데 배송 비용을 안 냈기 때문에 못 받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품은 트러블을 잡아주는 제품들이 천연성분이라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빠른 효과를 원하는 고객들이 불만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안내문을 간단하게 제시했으면 좋겠군이라는 이제 하나의 회사 내부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화장품을 통해서 뭐 피부가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어떤 고객들의 기대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대 심리를 어떻게 억제를 해줄 수 있느냐?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15번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상품은 모두 얼마인가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17,500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만 원을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1번에서 4번 선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1번에서 4번 선지가 하나의 담화 상황이라고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사용하고 난 뒤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니요. 선물 받은 제품이 있는데 그걸 먼저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받은 시 7일 이내이신가요? 미개봉 상태여야 합니다. 네, 뜯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상품이 모두 얼마이신가요? 라고 했었을 때 17,500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수정을 했었을 때, 그렇다면 반품하실 때 배송비 2,500원이 아니라 무료 배송 2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2,500원이 이미 이제 발송이 된 것이고, 이미 발송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반품을 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불로 해서 5,000원을 동봉을 해주시면은 정답은 4번으로 그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에도 나오고 있는 게 5,000원이 아니라 2,500원이 아니라 5,000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5,000원으로. 자, 그렇게 반품하셨을 때 배송비 뭐 5,000원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여기 문제 조건이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반품할 때 배송비 2,500원을 함께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착불을 여러분들이 이제 착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5,000원이 들어가면 맞는 거겠지만은, 착불이라는 개념이 안 되고 그냥 보내주는 것은 내가 그대로 그냥 2,500원만 계산을 했었을 때는 나한테 무료 배송으로 왔던 2,500원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만 원으로 3번 선지에서 이제 수정을 했었을 때, 그렇다면 반품하실 때 배송비 2,500원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착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주시면은 착불 2,500원은 틀리고 5,000원이 맞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2만 원이다, 2,500원은 틀리고 착불일 때 5,000원을 배송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4번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HC 홈페이지 배송 관련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와 관련해서 어디를 클릭해야 되느냐 이 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는,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잘 보면 되는데, 1번 선지는 주문이 아니라 배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은 주문 취소가 아니라 주문, 그 다음에 4번도 주문 취소가 아니라 배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쪽에 나오고 있는 17번, 18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주어진 조건을 보게 되면은 팩스에서 반품하기로 요청한 상품을 언제 회수해 가나요? 라고 해서 질문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2번에서 14번까지 뭐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가요? 라고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자, 17번 A씨는 팩스에서 있는 질문항들을 분류해서 정리해 두려고 할 때, 이번은 이제 8번이 틀린 거죠. 그 8번과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예약 취소 카테고리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해외로 화물 발송 시 취급 불가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정보는 해외에 보낼 화물 중 취급할 수 없는 화물을 없는 항목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낼 화물에 대한 정보 예약 카테고리 안에서 해외로 보내는, 이 해외로 보내는 배송, 즉 국제 배송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약과 해외 배송이므로 국제 배송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 3번으로 이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6쪽에서 나오고 있는 19번에서 21번까지 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이 실험에서 글을 읽은 사원들이 A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눈 대화, 즉 글의 흐름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 20번 문제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단어. 자, 그 다음에 21번은 제목을 지금 추출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거기 뭐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뭐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 학습 방법을 뭐 향상시키기 위해서 1일 계획을 세우느냐, 월별 계획을 세우느냐, 하루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하루하루 매우 사실 좀 힘들게 빡세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1일 계획을 세웠을 때 1일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인데, 월별 계획으로 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하루 정도는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날에 열심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멘탈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계획은 1일 계획을 보통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문은 다릅니다. 1일 계획은 뭔가 하루하루가 힘들 수가, 실패했을 때 힘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별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시험자들에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뒷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으로 바라볼 때 자세한 세부 상황을 계획에 지금 세워뒀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문맥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준이나 실정에 맞도록 정리 정돈을 하다라는 조정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 글의 제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효율적인 계획을 짜는 방법이 되는데 윗글 전체의 내용을 아까 제가 잠깐 지문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만약에 이 글에 대한 제목을 추론한다고 했었을 때는 효율적인 계획을 짜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은 68쪽에 나오고 있는 이제 22번과 23번, 24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자, 우선 다음은 이 글을 읽은 사원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빈칸에 들어가고 있는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이 글의 흐름을 통해 이 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지 그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죠? 또는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왜 발생이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면은 대부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답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7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직접적인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의 시각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아는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해결이 되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에는 역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질문자에 이어지는 질문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또 다른 호기심에서 다른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명확하게 답을 딱 내려버리게 되면 질문하는 사람의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상반된 관점이 들어가고 있는 역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차단해 버릴 수가 있고 다른 맥락이 없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질문자에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질문자가 상대적인 밀도나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면은 그리고 두 줄내로 오도록 하십시오. 흔히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적절하긴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숙련된 설명자는 질문 뒤에 있는 의도를 보고 이해 대신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겠죠. 위에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지문을 통해서 2번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23번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24번은 이 글의 흐름을 통해 이 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지를 고르시오라고 했었을 때 직접적인 답변을 하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질문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왜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4번이 전체적인 제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자, 그리고 그 다음 25번에서 27번에 해당하는 약관 활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69쪽에서 70쪽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역시 빈칸에 들어가고 있는 접속어, 그 다음에 마지막 27번은 A에 들어가고 있는 적절한 내용은 무엇인지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 던지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라고 하면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가 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가 된다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그 전 강좌에서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 수업에 참여한 한 집단의 대학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찍은 최고의 사진 2점을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 장은 그들이 작업한 작품의 한 예로 파일에 보관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자는 두 집단에게 다른 상황을 제시했고 한 집단에게는 한 선택이 최종 선택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들은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집단 사이 마음을 바꾸면 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이 관점이 앞과 뒤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차이가 되겠죠. 이거 아니면 저거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접속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장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라는 대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접속어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은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가면은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사진에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것이다. 실제로는 마음을 자신의 사진을 더 좋아했다. 이거는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반된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여기는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이런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일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후회하면은 과거에 돌이켰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25번 문제로 내려가서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은 사람들은 선택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왜 불행함을 느낄까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한 선택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선택을 돌이킬 수 있을 때보다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 26번은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리고 하지만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번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신이 선택한 또는 자신이 이 선택한 선택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맥적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래서 우리 5강 앞부분에 접속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크게 두 지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약간 활용까지 해서 빠르게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약간 활용도 우리 그 전 강좌에서 했던 정보 파악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어진 정보에서 문제 조건을 얼마만큼 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일관된 논리로 접근하는 방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강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6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